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아들 살해 송도 총격범, 이혼 전 성폭력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새로 나왔습니다. 1999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면 큰 겁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 A씨가 과거 성폭력 전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A씨는 1999년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해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에서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상고는 포기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A씨의 성폭력 전과가 확정된 시기는 전처 B씨와 이혼하기 1년 전입니다. 이게 아마 이혼 사유가 된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전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살해된 아들의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폭력이 문제가 돼서 자신의 처와 이혼을 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엮이면서 아무래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았겠죠. 아들이나 아니면 또 처로부터요. 지금 또 이런 성폭력 전과가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일 밤 9시 30분께 인천 송도의 한 판트하우스에서 아들 C씨가 열어준 생일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총기를 들고 들어와서 아들에게 총을 쐈습니다. 총 3발 중 2발이 아들의 가슴에 발사됐고 끝내 아들은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14통과 타이머를 연결한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도 확인하고 방화 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살인 혐의와 방화 예비 혐의죠. 폭발물은 다행히 경찰 특공대가 사전에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의 추궁에 알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정 불화가 있었다는 말만 했는데요. 알려고 하지 말아라. 바로 근데 가정 불화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성폭력으로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면 아마 1심에서 실형이 나온 걸로 봐서 구속이 됐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렇다면 이 처가 이런 남편과 살 수 없다고 봐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과 원한을 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아들과의 어떤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드러난 사실은 말이죠. 왜 자신이 거주하던 도봉구 쌍문동 이 주상복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아파트라는 거죠. 70평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폭발물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낮 12시에 터지도록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상당히 정교하답니다. 터졌다면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정교한, 다시 말하면 대충 그저 그런 폭발물이 아니랍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말이죠. 이 사제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상 사제 총기가 아니라 실제 총이었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남성이 그럼 뭐 하던 사람이냐, 이걸 좀 경찰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군대에서 근무를 했는지, 이 총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폭발물 설치는 어디서 배웠는지 좀 시원하게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씩 마치 무슨 이 참 어린아이 오줌 넣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힘없이 조금씩 그러지 말고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내야 될 텐데요. 어쨌든 이 사람은 폭발물을 자택에 설치했는데 상당히 정교했고 실제 폭발성도 있었다. 경찰은 실제 터졌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아이고야. 쌍문동에서 큰
일 날 뻔했습니다. 자, 이 남성 말이죠. 어떤 사람이기에 사제 폭발물을 이렇게 정교하게 설치할 수 있을까요? 영화에 나오는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 폭발물 전문가 이런 사람도 아닐 텐데, 어쨌든 신호가 담긴 페트병, 이것이 점화장치에 연결된 형태로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도 돼 있었다. 야, 이 정도 되면 말이죠, 그야말로 이거 영화에 나오는 전문가, 킬러, 이런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네요. 야, 현장에서 발견된 신나, 위험물질, 인화성 물질은 페트병에 이렇게 나뉘어 담겨져 있었는데 대략 15개의 병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경찰이 얘기를 합니다. 1차 분석 결과 경찰은 폭발물이 실제로 작동해 폭발할 가능성이 컸다. 진짜다는 겁니다. 진짜. 폭발물은 일상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물건들과 타이머를 이용해 불을 붙이는 방식이었는데, 신호가 담긴 2리터짜리 통 14개가 바로 옆에 있어 참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폭발물 처리반도 사제 폭발물이 상당히 정교한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사연구소에 폭발력 등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서 폭발물 제조 방법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인터넷에는 사실 이렇게 폭발물을 만드는 것을 제재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오히려 이 사이버 공간에서 배웠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실제로 전수를 받았거나 아마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전문가들은 총기나 폭발물 제조 방법이 공개된 유해 사이트 차단 등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괜히 지금 또 유튜브 얘기하고 있네요. 유튜브에서 배웠는지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인터넷에서 배웠다고 경찰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이 총격 살해범 성폭력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혼 1년 전에 성폭력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 총격 살해범이 만든 폭발물은 끔찍했습니다. 터졌다면 끔찍했습니다. 그야말로 난리 날 뻔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중국인이다 라는 온라인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중국인이다, 그런데 기화했다, 이런 얘기가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지만 이건 추측성 보도라는 것이죠. 또 의붓아버지다라는 그런 또 온라인 루머가 있지만 의붓아버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루머이고요. 여러 가지 루머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살해한 이 총기 살해범이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아들을 총으로 사살하는 이 사람이 폭발물을 아주 정교하게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혼 전 성폭력 전과가 있었다라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에 대한 뉴스도 제가 좀 전해드렸는데요. 이 어머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주 중견 기업의 대표고요. 그리고 살해된 아들도 사실상 또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또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께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어쨌든 단란했던 가정이 왜 이렇게 깨지게 됐는지 하나씩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죠, 이 아버지가 정신병력도 없었고 전과도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정신병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사람이라면 뭔가 전과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하나씩 아버지에 대한 이 총격 살해범에 대한 미스테리가 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미스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신업의 이 뉴스를 보고서 여러분들 유익하고 흥미로웠다면 222번을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강신업을 도와주는 방법은 강신업의 가게를 또 열심히 이용해 주시는 거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댓글 달아주시는 겁니다. 강신업TV입니다.